리스킬링이 왜 필요할까요? 2020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3분의 1가량의 직무가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혁신 속도를 구성원의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스킬 갭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주요 기업들도 리스킬링, 업스킬링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로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두 가지 대표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업스킬링 2025 프로그램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7억 달러를 투자, 업스킬링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미국의 통신회사인 AT&T는 주요 사업을 통신 네트워크에서 소프트웨어 모델로 전환하며 신규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기존 인력을 리스킬링 교육을 통해 기술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좋은 대표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희 인재 육성 체계는 업무 담당자, 직급별, 직무별 역량 교육 위주였는데요. 환경 변화에 맞춰서 디지털 역량 등 전문화된 기술 역량을 교육하게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대 분야를 나눠서 업스킬링, 리스킬링에 대한 필요 역량을 분석하고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교육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세부 사례는 사례 발표 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사례는 안전교육 사례입니다. 안전 관련한 제도는 시대별로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는데요. 주요 이슈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에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발생 때문에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대책 수립 요구가 커졌고요. 그 이후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영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외주화의 위험 요소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산업재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공사는 타 공공기관 대비 안전관리 여건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연간 약 2천여 건의 공사가 건설과 유지관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연간 사업비만 약 8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중인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공사 특성상 고속주행 차량과 졸음운전 차량 등에 의한 위험 요인이 만연해 있으며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소규모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재해율이 전체 산재사고 중에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저희 유지보수공사 현장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산업재해를 그냥 넉넉히 볼 수만은 없는데요. 저희 CEO부터 해서 안전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혁신위원회를 개최하며 현장 안전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전혁신처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원과 예산을 증편하는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교육을 위한 체험 실습 교육장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고속도로 실제 현장감이 있어야 하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육장이 적합했습니다. 터널, 교량 등 각종 시설물에서 체험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됐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물이 위치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북 영동에 위치한 기존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발생한 폐도를 교육장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단 그림에 보시는 파란색이 기존 새로 신설된 경부선이고요. 밑에 노란색이 경부선을 신설하면서 발생한 폐도인데 이 폐도를 활용해서 64억 원을 투입 7개 교육장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 공사는 아날로그 기반 SOC 도로 기업이었는데요. 새로운 모빌리티의 등장, 건설산업의 첨단화 요구, 그리고 인프라가 급격히 노후화되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디지털 기반 교통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기술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에서부터 CEO까지 디지털 역량을 갖춘 내부 직원을 육성해야 됨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ICT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교육을 지속 확대해 왔고 최근 2년간 과정 수는 2.6배, 인원은 3.7배 증가시켰습니다.
5대 분야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입문, 심화, 전문가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 수준별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입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내 직무 교육이 해당되겠고 심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가 기술 자격 취득 교육이라든지 전문 교육기관의 단기 위탁 교육을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문가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장기 위탁으로 해서 학위 과정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종 간 교차 교육을 통해 융복합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엑셀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단계별 교육 운영 예시입니다. 빅데이터인데요. 입문 과정은 저희가 흔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엑셀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과제를 수행을 했고 심화 교육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전문가 과정은 저희가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라고 해서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인공지능 인재 육성 교육이 있는데요. 그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25명 2개월 이상 교육을 받는 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영상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제출한 과제물입니다. 저희가 유지관리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교통안전시설물이 적정한 위치에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공지능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인데요. 역량 개발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성과 보상이 있어야 되겠고요. 성과 보상 부분에서 있어서는 저희가 크게 4가지 보직, 승진, 채용, 기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교육은 지금 과도기 상태입니다. 교육 과정은 많이 설계되었긴 한데 인재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명확하게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요. 지금 연말까지 해서 보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인재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직위제를 적용해서 순환보직을 유예할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디지털 융복합 역량 활용 성과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승진 시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밖에도 전 직원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보하기 위해서 명사 초청 특강이라든지 저희 사내 EX 튜브라고 해서 유튜브 형식의 공유되는 정보 공유 체계가 있습니다. EX 튜브를 통해서 동료가 알려주는 디지털 기술이라든지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ICT 추천 영상을 큐레이션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요 모바일로도 같이 제공이 돼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지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ICT 교육이 활성화되고 직원 관심도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처에서도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발표 등 대내외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요. 대외적으로도 공공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 3년 연속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DT 선도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 이상 발표를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서영교 차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그 한국도로공사에 관련된 소개를 처음에 그 안상재 차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 24시간 전국에서 그 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통행료 수납 업무가 기존에 외주화를 통해서 진행을 되었었는데 이 부분이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큰 최근에 탈바꿈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그 사례 현장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인원 현황입니다. 인원을 보시면 지금 현장 직원으로 분류되는 그 직원들이 3,500여 명 있으십니다. 교육 부분에서 일반 직원하고 구분하여 현장 직원이라고 구분하는 그 3가지 카테고리가 전문 실무직, 9급이라고 통칭하고 안전순찰직, 그리고 현장 지원직 이렇게 3가지 분류로 현장 직원을 통칭하고 있고요. 이 현장 직원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직원에서 3,500명,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원들이 사실은 안전순찰직 그리고 현장 지원직 같은 분들은 기존에 IMF 전부터 경영 효율화 등을 이유로 외주화를 통해서
민영화됐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그 제로화, 그 문재인 정부의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대부분 2019년 이후로 이 안전순찰직과 현장 지원분들은 모두 정규직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019년 이후로 그 새롭게 우리 공사 직원이 되신 분들이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공기업에 그 채용되신 정규직 일반직 직원도 1,200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공사에 2019년, 18년 이후에 입사하시거나 정규직 전환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50%가 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 교육은 그러면 어떻게 현장 직원에게 해 드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인재개발원에서는 고민을 했고요. 여기 인원을 교육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 영양, 실무 해가지고 두 과정씩 2021년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인원수는 500명, 100명, 150명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교육 수로는 5%도 안 되고 인원 기준으로도 8%를 조금 넘는 대규모 교육으로 진행한 2021년에 교육 현황이 있습니다. 실제 인원 대비 교육은 저조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장 직원들에 대한 교육 체계를 세 가지 기본 가치 역량, 리더 역량, 직무 역량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고 기존에 없었던 이분들의 가치 교육, 그다음에 그 리더로서의 인문 기본 심화, 직무 역량 교육 이렇게 교육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체계뿐만 아니라 그 연구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그 중장기 현장 직원 역량 교육 계획이라는 방침을 수립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현장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해서 3,500명 이렇게 있는데 단기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역량 교육 위주로,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줌 교육으로, 재택 교육으로 해서 올해 1,000명 이렇게 해서 단기적으로 교육을 2025년까지 모두 한 번씩은 역량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그 도구를 개발했는데요. 기존에 이 리더 관련된 뭐 교육 체계도 사실은 약소했고 리플렛 등 안내도 없었습니다. 근데 별도의 리플렛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교육 끝나고 주 1회씩 8주 동안 틱톡, 카톡으로 리더십 관련된 자료를 드립니다. 뭐 리더십 관련된 영화, 이순신, 뭐 글래디에이터 이런 거, 그다음 리더의 말그릇 등 책, 그리고 사례 집중에 지금 뭐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 등등 8가지를 매주 8주에 걸쳐서 이렇게 또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X 튜브에 이 다양한 리더십 관련된 영상을 저희들이 게시하고 보실 수 있게끔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도구도 사실 다양화했고요. 이 학습 도구 다양한 것들을 실제 적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효과성이 있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그 교수님들이 연구 용역 할 때 참여를 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교육 결과 사전 사후 진단한 거하고 3개년 인사평가 데이터를 인사팀으로 받아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도 분석, 교육 만족도 분석, 그다음에 리더 존경 지수 변화도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성과 측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도출을 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설문조사하신 분들 숫자가 나오고 352개 표본을 통하고 그다음에 그 인사평가 데이터, 그다음에 업적평가 3개년 데이터를 가지고 요인 분석, 그다음에 T 검정, 그다음에 APIM, 그다음에 HLM 등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결과물 해석을 해보면 교육 효과가 있었느냐, 모델은 타당하냐, 이러한 리더십 존경 지수, 그다음에 리더 자질, 그다음에 상사와 팀원의 인식도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교육 전후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팀장의 리더십 역량 변화에 관련된 팀장 스스로 인지하는, 그리고 상사가 인지하는,
그리고 팀원이 인지하는 모든 점수가 상향됐고요. 그다음에 기초 자질에 대한 부분도 세 가지 측면 모두, 그다음에 팀장의 존경 지수도 상사가 인지하는, 팀원이 인지하는 지수가 모두 유효하게 향상되었음이 나왔고요. 그래서 리더십 증진의 리더십 효과가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21년도 승진자 교육 성과 관련해 가지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도 교육 후에 이제 교육 품질 지수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19년도, 20년, 21년도 교육 품질 지수가 향상되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역량 교육도 이렇게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의견들도 받아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매번 할 때마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